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얀마의 일요일 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소출했고요. 이로 말미암아서 미얀마의 양곤이라든지 나웨이 또 만들레이 같은 대도시를 피로 물들이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 쿠데타 반대 시위대에다가 실탄과 체루탄을 사용하면서 사망자 보고가 속출한 것입니다. 지난달 1일 군부의 쿠데타 이후에 쿠데타 반대 시위는 대체로 평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 경찰과 군부 강경 세력이 지난 2월 27일부터 폭력 진압을 시작하면서 28일 최악의 상황까지 몰려간 것입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28일 최대 도시 양곤과 남부 해안 도시 나웨이 같은 데서 이 군경의 발표 때문에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8일 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이 경찰이 달려드니까 도망가는 시위대의 모습, 그리고 거리에 임시로 만든 바리케이트가 세워지고 몇몇이 피투성인 채로 쓰러진 모습이 그대로 전파가 됐습니다. 찰스 마ung 모 미얀마 천주교 추기경도 나라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그러면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또한 시위가 시작된 이래 가장 핏빛으로 물든 날이었다 그러면서 이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하고 체류가스를 터뜨렸다라고 전했습니다. 미얀마의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군경이 아침 일찍부터 집결한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향에서 발포했고, 가슴에 총탄을 맞은 한 남성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고 이렇게 현지 언론들이 의료진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양곤의 비디오 저널리스트의 동영상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양곤의 훌레단 거리에 도착하니까 구급차대가 내 옆을 지나갔다. 내 한 남성이 총에 맞았다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곳에 달려갔을 땐 사람들이 이미 그를 구급차에 싣고 떠난 후였다. 몇 분 후 더 많은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방패와 카트로 경찰의 진입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속속들이 도착했고 자리에 앉아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인파가 너무 많아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곳에서 2명이 총에 맞아 숨졌고 1명은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후퇴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라비나 삼다슨의 이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미얀마 시민들은 평화롭게 집결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비폭력 시위대에 대한 무력 사용은 국제인권 규범 하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위대는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시위자는 그들이 우리를 밀면 우리는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막을 것이다. 결코 군홧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위자는 AFP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경찰은 사격을 개시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경고 메시지도 없었다. 몇몇은 부상을 입었고 어떤 교사들은 여전히 이웃의 집에 숨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2의 도시인 만들레이와 나웨이에서도 경찰의 발포로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동남부의 도시인 나웨이에서는 치안병력이 시위대를 해산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실탄이 사용됐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활동가들은 BBC에 나웨이에서 4명이 숨졌다고 말했고, 또 만들레이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물대포를 사용하고 공중에 사격을 했다 그랬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망자 숫자가 10명을 넘어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 체포와 연행도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위 중에 체포된 사람들의 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미얀마 정치법 지원협회는 이를 한 85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말에만 수백 명이 더 구금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AP통신도 군경의 시위대 해산 수법이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체포된 시위대원 상당수가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인 양곤 외곽에 인세인 감옥에 갇히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미얀마 군경이 전국 각지에서
유혈 진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유혈 사태는 이미 예견됐습니다. 이번 쿠데타를 주도한 미얀마군 민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이 지난주에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무력수단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주화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의 행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6일 미얀마 현지 언론인 미얀마 나우는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쿠데타가 발생한 후에 수도 네피도의 자택에서 구금되었던 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최근 모처로 옮겨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통은 우리는 수치 고문이 현재 어디에 구금되어 있는지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NLD 고위 관계자도 이 수치 고문의 구금 장소가 기존 네피도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됐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미얀마 나우는 전하고 있습니다. 수치 여사는 지난달 20일 미등록 무전기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치 위반 혐의로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었는데 이 수치 변호사는 수치와 대화를 할 수 없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에도 화상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 수치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수치의 지지자들과 국제사회는 수치의 석방 그리고 작년 11월 선거 후에 성립된 정부의 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는 중국입니다. 이 군부 쿠데타의 배후에 중국이 자리 잡고 있다는 소문이 미얀마 내에 퍼지면서 반중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쿠데타를 규탄하려고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성명에 대해서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반대한 사실이 알려졌죠. 그러니까 시위대가 중국을 미얀마 군부의 뒷배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에는 SNS에 중국에서 출발한 항공기 5대에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만리 방화벽 기술을 전수할 IT 전문가 그리고 통신 장비가 내려졌다. 이런 주장이 사진과 함께 퍼지면서 이 미얀마 국민의 반중 정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리방화벽이라는 게 뭐냐면 민감한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강력한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데요. SNS라든지 검색 엔진 또는 가상 사설망 등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 물건이 수산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수산물이겠습니까? 이 쿠데타 이후에 사실상 모든 외국 항공기의 양공 공항 착륙이 금지됐습니다만 중국 화물기만 착륙을 했고 화물의 모양이 중국 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산물이 아니고 무기일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미얀마 국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로힝야 쪽에 대한 박해 그리고 학살에 대해 연구해온 이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가 마웅자니 박사는 미나웅 훌라웅이 또 다른 독재자로부터 공대공 유도탄을 구입했다 그러면서 미사일이 양곤에 도착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여파로 이 양곤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연일 반중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얀마의 민아웅 홀라웅 이 최고사령관이 악수하는 사진 위에 미얀마 군사 독재자 지지를 멈추라는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전 세계가 미얀마 국민 편인데 중국만 군사정권 편이라고 적힌 팻말도 보였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유치원 교사는 많은 사람이 쿠데타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런 사실들을 또 뉴스들은 타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지난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일제히 비난하면서 규제 움직임을 보여오고 있는데 중국만 미얀마의 쿠데타가 군사정변이 아니라 내각 개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상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각국의 반발이 거세지니까 정치 사회적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 이런 말들 하면서 발을 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그러니까 VOA는 이 중국이 미얀마에서 중대한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얻고 있고 미얀마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미얀마 군부 지지 움직임에 대해서 1인 미디어 운영자인 장펑은 중국이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대중국 정책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시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전쟁을 벌일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미얀마라는 전략적 요충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라는 나라 어떤 나라인지 설명드리죠. 버마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나라죠.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48년 독립했습니다. 여기서 버마라는 이름은 국가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버마족에서 출발했습니다. 미얀마는 국호가 미얀마로만 불려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이 미얀마, 가로 열고 버마 이런 식으로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유엔은 현 체제의 자주성을 인정하면서 미얀마로 부릅니다만은 미국과 영국은 군사 독재로 수립된 현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과거의 버마라는 국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는 버마라는 국호를 사용합니다만은 이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출판물에서는 미얀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역사가 사실은 군부 통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요. 이때 독립을 주도한 인물이 아웅산 수치의 부친인 국민영웅 아웅산 장군입니다. 독립 후에 정치적 혼란을 거듭하다가 1962년 3월에 내윈 육군 총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우누 총리를 제거하고 권력 장악을 했습니다. 내윈은 26년간 독재 정치를 이어오다가 1988년 8월 8일입니다. 이른바 미얀마의 봄 8888 민주화 항쟁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해 9월 국방장관 소마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민주화운동은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1988년부터 가택 연금됐던 아웅산 수치는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2016년 3월 민간에 의한 민주정부를 탄생시켜서 민주화의 희망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이걸 이제 NLD라고 그러는데 이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지지율이 더 높아졌고 하원의 58.6%, 상원의 61.6%를 차지했습니다만은 이번 쿠데타로 그는 국가고문 자리에서 실각하고 다시 구금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군부는 11월 선거에 대대적인 부정이 있었다 그러면서 주장을 합니다만은 이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늘 군부하고 대립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역시 군부와 상생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민주화 이후에 군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소수민족인 로힝야인들을 탄압해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 이런 비판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번 쿠데타도 지지율이 너무 높아진 민간 정부하고 군부 사이의 권력 밸런스를 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인들이 군부에 의해서 길거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주의를 위한 이 투쟁에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국제사회가 나서야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미얀마를 상대로 쿠데타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민주화를 지지합니다. 또 그렇게 민주화를 지지한다는 의사표명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미얀마의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 MZ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지난 2015년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유와 권리 그리고 풍요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주의의 가치관을 버리고 민주주의를 사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의 분노에 공무원과 경찰, 의사, 상인들도 시위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얀마인들의 분노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얀마인들은 이 오른손에 검지와 중지와 약지 이 세 손가락을 내세우는 표시로 군부에 저항한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 손가락이 자유, 선거, 민주주의 혹은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박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세 손가락을 펴서 그들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힘내십시오. 미얀마인들.
힘내십시오. Y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